누가 나오셨죠? 아주 곤란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곤란한 분 특집 첫 근데 번째. 이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죠. 예, 우리 노근창 현대차증권의 리서치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도체 하면 이분이죠. 네. 뭐든 물어봐라. 네. 이 너무 항상 통쾌하게 뭐든 물어봐라 이렇게 하시는데 네.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해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무슨 약을 써도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번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한번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부터 보시면요. 네. 사실 1분기는 대부분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분기에 가격이 오를 줄 알았는데 사실은 웨이퍼 가격이 2월 달에 올랐고요. 3월에는 낸드가 이제 웨이퍼 가격이 5%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분기에 낸드 가격이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2분기 가이던스를 매출액이 11% 정도 증가하는 거로 보통 2분기가 보통 PC가 비수기고 전반적으로는 좀 2분기가 쉬어가는 자리인데도 이 정도로 좋은 가이던스를 줬는데 주가는 급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까지 주가가 버티다가 빠졌습니다. 네. 뭐 빠진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네. 대만 증시가 급락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고요. 네. 근데 TSMC가 왜 마지막까지 빠졌는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좀 일찍 빠진 편이고요. 네. 엔비디아는 작년 11월부터 밸류에이션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상화폐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GPU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작년 4분기에 엔비디아는 이제 주가가 피크아웃을 했고요. 근데 TSMC는 올 초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 TSMC가 하는 계약은 대부분 다 장기 계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매출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웨이퍼 증설한 것만큼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을 보시면 제가 준비된 차트 그림파를 보시면요. 매출액이 4분기 대비 거의 12%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5%까지 그러니까. 40% 초반에서 45% 늘었는데도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출하량을 보시면 웨이퍼 출하량으로 보면 1.4%. 그 말은 판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웨이퍼는 1.4%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10몇 프로 올랐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웨이퍼는 1.4% 출하량은 그러니까 볼륨은 1.4% 늘었는데 매출액이 12% 늘었으면 ASP가 그렇죠. 거의 하이싱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큼 상당히 유리한 고객, 비싸게 주는 고객 위주로만 줄 세워도 충분히 이제 자기 공장 100% 가동할 만큼 네. 이 업황은 좋은 거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이게 장기 계약을 하거든요. 파운드리가 워낙 공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파운드리 회사들은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지금 상당히 좀 네. 좋은 국면이고 특히 TSMC도 가이던스를 대개 1분기 보수적으로 줬는데도 비트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2분기 가이던스도 이제 1분기보다 매출액이 2% 느는 거로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이제 상관없이 주가가 그러니까. 빠지는 국면이라서 네. 지금은 뭐 펀더멘탈보다는 저는 정말 에셋 얼로케이션 관점에서 네. 위험 자산을 실하는 국면으로 좀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 사실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뭐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건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그런데 결국에 이제 밸류에이션 이슈는 아닌 것 같고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삼성전자도 QOQ로 뭐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감소로 예. 대부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실적보다는 향후에 나올 실적을 이제 얼마만큼 이제 실적이 가시성이 있느냐 이걸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밸류에이션 하단에서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정말 올해 정이 가는 거 맞아? 이제 그 근본적인 의문부터 좀 가져야 되고 그래서 TSMC에서 하나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 그림십을 보시면요. 제가 준비한 차트 이번 1분기에 매출액이 처음으로 HPC 즉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스마트폰보다 매출액이 더 커졌습니다. 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뭡니까? 서버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버에 들어가는 CPU, GPU 뭐 그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의 매출액이 이제 스마트폰보다 더 크다. 그 말은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아이폰이 꺾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왔겠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비즈니스는 이제 주로 B2B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스마트폰, PC 이 제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중국 뭐 봉쇄 여기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급감할 거라는 우려가 많아서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나 2분기부터 실적 안 믿어. 그게 좀 반영이 되는 거고 보통 이 정도의 주가 패턴이면 실적이 호실적인데 전부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가 다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 호실적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보통 딱 한 경험입니다. 1분기 실적이 피크일 때 보통 그렇게 빠지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피크인지 아닌지 즉 보이지 않는 실적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특히 삼성은
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좀 하단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이 정액이면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앞으로 나올 실적이. 네. 앞으로 나올 실적이 감액인지 정액인지를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TSMC도 감액은 아닐 거라고 같고. TSMC는 2분기도 매출액이 어쨌든 증가. 2% 늘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1년 장기 계약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삼성도 보면 파운드리는 뭐 보시면 매출액이 아마 전년 동기 대비 한 40% 늘었을 겁니다. 이번 삼성 1분기에. 파운드리의 매출에. 예, 예.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대만의 UMC, 뱅가드, PSMC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38% 늘었거든요. 전년 네. 동기 대비. 근데 삼성은 작년에 오스틴에 공장이 놀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좋을 거죠. 기저 효과가 더 있을 당연히. 거고. 예. 그래서 사실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하고 그다음에 실적의 가시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좀 다른 게 최근에 이제 사실은 퀄컴 뺏겼으니까. 예, GOS, 뭐 퀄컴, 엔비디아, 네. 예. 그다음에 4나노 수요 이런 게 다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실적 좋은 거 알아. 올해 실적 좋을 거야. 근데 내년부터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 의심인 거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삼성이 이제 시장이랑 소통을 해야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GOS랑 그다음에 4나노 수율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GOS는 발열의 이슈고 네. 그건 어차피 5나노 이하의 칩부터는 계속 생기는 누설 전류 문제인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수율이란 거는 웨이퍼당 나오는 넷 따위 숫자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항상 초기에는 수율이 안 좋아요. 그거요. TSMC도 4나노는 초반에 수율이 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든 뭐 퀄컴이든 그 두 회사의 공통점은 한 파운드리 회사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퀄컴도 삼성하고 TSMC를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최근에 젠슨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퍼런스에서 두 회사 너무 좋다. 그렇지만 이번에 나올 제품은 메이드 인 TSMC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두 회사 모두 두 개의 파운드리 회사들을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면서 근데 물론 이제 삼성은 이제 기술적인 허들이 좀 많은 거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인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나올 실적이 정말 가시성이 있고 증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낙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보고 여기서 반전이 있을지 그러면 그 확률만큼 포지션을 가져가는 전략이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빠진 거는 제가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도 추가로 더 빠지는 거 보니 이거는 실적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아무래도 이거 탑다운의 문제다. 즉 주식 기술주 비중 축소라는 대전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예. 앞서 말씀하신 에셋 얼로케이션이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 세계 모든 반도체가 다 빠지고 있는데 실적은 다 우상향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도체 예.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시장 예. 전체에서 예. 비중 조절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래도 저희는 이제 실적이 그러면 증액하는지 감액하는지 그거는 뭐 어차피 수요가 결정하는 건데 네.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텀업으로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은 사실은 이미 1월달, 2월달 숫자가 안 좋아요. 2월달은 이게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주인데 전년 동기 대비 누적으로 10% 줄었습니다. 네. 이건 절대 좋은 신호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이제 중국이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필품에 대한 가격, 생필품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전자제품 바꾸는 것보다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도 사실 1, 2월달 스마트폰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10% 줄었습니다. 예.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배터리만 교체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요. 스마트폰을 바꾸기보다는 네. 배터리만 교체하는 거예요. 한 10만 원 핸드폰이 주고. 너무 좋아져서 그런가요? 잘 혹시? 고장이 안 납니다. 요즘은. 근데 2년 지나면 고장나던데. 그렇죠. 뭔가 맞습니다. 좀 근데 네. 어쨌든 그런 수요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반기를 좀 보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나오는 숫자는 안 좋게 나오죠.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노트북도 제가 오늘 체크를 했는데요. 3월 달에 대만 노트북 ODM이 전 세계 생산량이 95%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퀀타랑 컴팔이 월 500만 대씩 만들어요. 근데 4월에 400만 대로 줄더라고요. 20%나 빠졌네요. 예, 그래서 한 2,100만 대가 한 1,650만 대로 줍니다. 노트북은 1분기가 한 5,800만 대를 생산을 했고요. 2분기가 한 5,000만 대, 그러니까 13% 주니까 네. 안 좋죠.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체크해 보니까 하이엔드는 별로 안 빠지더라고요. 게이밍이든 네. 아니면 스튜디오 노트북이든
아니면 커머셜 노트북, 이런 상업용 노트북, 기업용 노트북 수요는 그대로 양호한데 주로 빠지는 게 저가가 많이 빠지거든요. 똑같이 스마트폰도 많이 빠지는 게 오포, 비보, 샤오미가 많이 빠집니다. 네. 왜냐하면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런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당연히 저가 제품을 더 안 사는 겁니다. 근데 애플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이제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네.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역발상도 필요합니다. 저는 좋아진다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어쨌든 우리 리오프닝이 되면 여행을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네. 해외여행을 다닐 건데 안 바꿨던 스마트폰을 바꿔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고해상도의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서 아마 왜냐하면 스마트폰 수요가 코로나 때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일단 매장에 가서 구매를 못했고 그렇죠. 두 번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살려고 했는데 부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수요가 생각보다 안 좋았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우리 통계의 함정에 수치의 함정에 자꾸 빠지면 이제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볼륨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이엔드 쪽은 좀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도 장기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리지드 올레드든 플렉서블 올레드든 그래서 실적이 좋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플렉서블 올레드는 물량이 늘고 있어요. 중화권도. 네. 그러니까 하이엔드는 여전히 양호한 거고 네. 주로 많이 빠지는 게 리지드 올레드가 많이 빠지고요. 특히 LCD 같은 경우는 삼성은 안 만들지만 대만 기업들도 그렇고 뭐 특히 일본 기업들도 그렇고 물량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저가 제품은 수요가 없고 고가 제품은 수요가 좋은.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에서도 삼성 스마트폰은 뭐 1분기가 좀 특수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물량이 4분기 대비 6,800만 대에서 7,500만 대, 7,400만 대까지 1분기에 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네. S22는 1분기가 800만 대, 2분기가 1000만 대인데 우리나라는 DOS 이슈가 있지만 네. 해외 쪽에서는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 S22도 해외 쪽은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래서 그 말은 하이엔드는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여기서 잠깐만요. 예. 이거는 센터장님한테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건 삼성전자 엔지니어 불러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이제 GOS 논란으로 한번 이슈가 터졌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실적을 보면서 IM 사업부 즉 휴대폰 사업부의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개수가 빠지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 쥐어 짜는구나. 어. 왜냐하면 예. 어떤 그 아시잖아요 센터장님 예, 예. 아주 나쁜 느낌이 하나 싹 스치고 들어왔는데 예, 예. LG전자 생각이 났어요. 아, 지어짜기 스키즈. 예. 쫙 그 LG전자도 예. 그 어려워지기 전에 이익이 확 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삼성의 우리 MX라고 요즘은 보통 부르거든요. 네.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 신제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2분기는 또 마진이 떨어질 거고요. 네. 3분기는 또 신제품 나오면 좀 올라갔다가 4분기는 또 많이 줄어요. 그때는 비용 다 떨어버리거든요. 네. 마케팅 비용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1분기만 보면 판가가 올랐거든요. 지난 4분기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출하량도 6,800만 대에서 7,400만 대니까 스마트폰 수요는 줄었는데 삼성이 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가 일단은 채널에 깔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소비자가 사간 물량도 있겠지만 네. 유통 채널에 팔린 것도 사실은 삼성 회계로는 밖으로 매출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1분기는 셀인의 성격이 강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그 나름 또 모처럼 나온 신제품이라서 또 좀 프로모션도 좀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GOS 가지고 걱정도 좀 했는데 다행히 해외 쪽은 이슈가 없었다는 거는 그나마 이번 1분기가 또 물량에 있어서 좀 약간 선방했던 배경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장기적인 성장성 확보를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제가 이건 노근창 선생님 붙잡고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예, 제가 예. 걱정하고 있는 거는 예. 지금 중국에서 예. 그 하웨이 시장을 사실 송두리째 하이엔드급을 예. 애플이 다 먹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삼성이 먹을 거라고 절반은 먹을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아니면 일정 수준 먹을 거라고 예. 예상을 했는데 와 그걸 다 놓치고 났더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거는 결국 모르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어떤 태생적 한계인지 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예, 제품 부품의 성능들을 조금씩 다 올려서 예. 좀 오래가는 핸드폰 그리고 고장 안 나는 핸드폰 이런 것들을 물론 다른 애들보다 잘해요 분명히. 근데 기대치가 높아진 거를 충족 못 시킨 거 아닌가 하는 저도 걱정. 사실 삼성 스마트폰에 기대감이 없습니다. 솔직히. 예, 저도 삼성 스마트폰을 계속 바꾸고 있지만 센터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왜냐하면
애플이 너무 세고요. 소비자 이 시장이 머추어드된 시장이에요. 이미 성숙기 시장에서는 사실 삼성의 입지가 애매하긴 해요. 근데 다행히 알아서 이제 없어지는 회사도 있고, 뭐 우리 국내의 모 회사도 있고, 하웨이는 미국에서 알아서 압박을 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럭키한 편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애플이 가격대를 조금 낮추면 애플폰을 많이 찾는 거는 분명한 현실이고, 삼성 스마트폰 비즈니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작년 마진도 상당히 평균보단 잘했다고 보고 있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그 특히 기업 가치에서 뭐 삼성에 계신 분이 들으면 좀 속상하겠지만 저는 뭐 반도체 사업부가 상당히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예 특히 MX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봄에 S 나오고 이제 가을에 폴더블 나오는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루틴한 전략을 좀 벗어날 필요도 있고, 저는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삼성 NX에 대해서는 우리 각도기님만큼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좀 전략을 잘 짤까. 아마 10% 이상 마진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 나쁠 때는 과거처럼 또 뭐 5, 6%까지 마진이 떨어지면 이제 부품 회사는 한번 죽는 거죠. 그냥 엄청난 지어짜기를 할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역사에서 과거에서 많이 나오는 넘버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버디셔닝을 잘할까. 근데 저는 이제 다만 이제 예전에도 애플이 아이폰이 나와서 뭐 제가 봐도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야 이거 가면 갈수록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생태계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여의도에서 제일 유명했던 말이 이제 삼성전자 망한다. 하드웨어 회사 끝났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워낙 아이폰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사람이 쓰는 건 하드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잘하는 회사도 하나 정도는 뭐 자기가 잘하면 생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좋은 주식이 되려면 생존을 논하는 게 아니죠. 독식을 해야지 좋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완제품 사업부는 좀 뭐 숙명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봐도 뭐 여러 가지로 과거 노트 7 뭐 이렇게 리콜 좀 뭐 비용 들더라도 그렇게 하듯이 좋은 브랜드를 퀄리티에 대한 그 관점에서 브랜드의 어쨌든 선호도를 유지하는 거는 되게 비용이거든요. 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어쨌든 성숙기 시작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우려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오늘 그 최고의 그 애널리스트 센터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 깊이 있는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운드리를 퀄컴으로 하게 뺏겼잖아요. 4나노 수율 안 나온다. 도대체 수율이 도대체 얼마나 안 나왔길래 하던 거를 때려치고 딴 데로 가느냐 할 정도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삼성 파운드리가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를 대보자면 LSI 사업부가 충분히 뭐랄까 활동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못 만들어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삼성 LSI가 옛날 그 액시노스 잘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보다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국 그 당시는 이제 뭐 14나노 핀팻 뭐 예를 들면 그때는 좀 할 수 있는 게 많았고요. 칩이 근본적으로 이제 선폭이 좁아질수록 여러 가지로 불량도 생기고 또 발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쉬운 거일 때는 표가 안 나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푸니까 실력이 좀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좀 솔직한 얘기일 것 같고 다만 이제 CIS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니랑은 삼성이 여러 가지로 좀 앞서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CIS도 어쨌든 간에 LSI 사업부의 주요 매출이고 매출이 연간 한 4조 정도 나오는 제품이고 카메라 이미지 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제품도 더 삼성이 바운드리를 많이 합니다. 일부는 뭐 대만의 뭐 파트너사인 UMC가 일부 바운드리를 하지만 이미지 센서는 그나마 LSI에서 자기 역할 이상 하고 있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AP인 거죠. AP는 제가 봐도 상당히 좀 뭔가 포텐셜이 보였다가 다시 없어지고 보였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성 AP가 주로 이제 A 시리즈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S 시리즈에서 사실은 뭐 확실한 퀄컴과 거의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고 두 번째는 이번에 또 뭐 저도 검증은 안 됐는데 퀄컴의 8-1 넥스트 버전을 TSMC에서 하니까 그것도 발열이 많다더라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삼성에서 갖고 간 거요? 삼성에서 했던 그 스냅드래곤 8-1의 넥스트 버전도
TSMC 팹에서 돌리니까 똑같은 거기도 안 된다?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검증한 건 아니고 뉴스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맞다면 일단 퀄컴의 설계도에도 좀 뭔가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의 AP는 상당히 좀 정말 우리 바이오닉 칩 애플의 A15 뭐 이런 데랑은 전성비가 많이 약합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아마 OS 이슈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또 TSMC가 어쨌든 그 팬아웃이라는 아주 네. 좋은 기술을 써서 사실 우리 RDL이라는 재배열선을 칩 밖으로 빼가지고 한마디로 열이 잘 빠져나가거든요. TSMC의 그 패키징 공정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것 같아요. 애플의 설계력과 TSMC의 양산 공정이 결합되다 보니까 네. 전력 소모 대비 성능, 우리가 네. 보통 전성비 면에서는 애플의 칩이 네. 이 안드로이드 진영보다는 훨씬 더 좀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삼성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하여튼 기대감은 좀 AP에 대해서는 낮추는 게 현실적이고 그렇지만 다른 하나의 축은 어쨌든 CIS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TSMC가 너무 지금 아까 출하량 1.4% 늘었는데 매출이 12% 늘었다는 말은 엄청나게 판가 인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저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최근에 TSMC가 1월 달부터 주가가 급락한 배경에는 대만의 약간 정치적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고객사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잘해주길 바라는 거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뭐 엔비디아의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인 호프 아키텍처가 이제 컨슈머 쪽 GPU는 이제 8나노가 5나노로 갑니다. 네. ITX 40 시리즈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퍼포스 GPU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제품은 이제 4나노로 갑니다. 7나노에서. 네. 근데 그 제품들은 사실은 EUV가 적용되는 공정인데 예. 기존의 8나노는 삼성은 EUV가 아니라 기존의 노광 장비를 썼거든요. 예. 근데 EUV가 적용되는 공정을 제가 엔비디아라도 일단 TSMC한테 먼저 맡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삼성의 이 GOS가 이제 파운드리의 경쟁력 저하로 보고 그다음에 고객사들이 떠나가는 거로 지금은 다 그 앵글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더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돈을 메모리에서 번 돈을 비메모리에 갖다 퍼부었는데 겨우 이거야? 사실 그겁니다. 사실은. 네네. 근데 이 각각을 잘 엄격하게 보면 원래 엔비디아는 그 스케줄대로 할 계획은 있었고요. 네. EUV를 적용하는 노광 공정을 초기에 삼성에 맡기기는 불안하겠죠. 네.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애플하고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애플은 TSMC가 정말 공정 기술이 좋고 발열을 많이 제어하는 팬아웃 기술도 좋지만 삼성과 경쟁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 네. 돌아오기 싫은 거예요. AP만은 너희한테 주기 싫은 거고. 네. 엔비디아하고 퀄컴은 다르죠. 걔들은 팹리 쓰고 네.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아, 좋은 파운드리면 괜찮은 거거든요. 아, 질문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갑자기 중복되는 질문이 머릿속에 팍팍팍 떠올라가지고 네. 그럼 조금만- 이제 파운드리 얘기했으니까 파운드리 네. 얘기만 한 번 더 할게요. 예, 예. 어떤 엔지니어 쪽에 예. 일을 하셨다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성이 크게 잘못한 게 아니고 예. 가던 길을 갔는데 이번에 조금 급하게 가다가 자빠진 거다. 이거는 그 퀄컴 이슈에 예, 예, 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욕을 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정상으로 보면 열심히 둘 다 TSMC도 미친 듯이 달렸고 삼성도 예. 달렸는데 격차는 있었다 원래. 아, 당연히 있습니다. 예, 격차 예. 있었는데 요걸 조금 따라잡으려고 너무 과하게 가다가 예. 이번에 수율이 안 됐는데 그건 된다고 했다가 지금 이런 상태가 이뤄진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럴 따지고 가능성도 보면 있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그냥 예. 가던 길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예. 그래서 파운드리는 삼성이 최근에 이제 경영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고 그래서 좀 문제점을 좀 찾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뭐 문제점을 좀 일찍 찾기를 저는 바랬지만 어쨌든 문제점을 찾아서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라고는 얘기하는데 뭐 보이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이슈는 결국은 글로벌하게 10나노, 7나노 이하 되는 두 회사인데 한 회사는 너무 앞서가고 있고 한 회사는 좀 뒤쳐져 있는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삼성이 혁신을 보여줘도 안 돌아오느냐. 혁신을 보여주면 돌아오는 거죠. 네. 혁신을 안 보여주면 네. 계속 비싸더라도 TSMC를 애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국 이제 바틀렉은 이제 3D 핀패드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어쨌든 4나노에서 이렇게 헤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4D로 가야 되는 거고 게이트 롤라운드에서 뭐 올해야 성과가 없겠지만 네. 뭔가 보여주면 엔비디아랑 이런 데는 또
돌아올 수 있거든요. 네네. 지금 삼성도 어느 정도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티어1 고객이 현재까지는 뭐 삼성 LSI랑 퀄컴밖에 없고 GPU는 이제 엔비디아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티어1 고객을 좀 데리고 와야 되고 다행스러운 거는 좀 별 뭐 의미는 없지만 중국 로컬 고객들은 좀 많이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오나노나 이런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은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삼성이 이제 메모리에서 번 돈으로 비메모리에 퍼부은 돈은 메모리 원가다, 썬크 코스트다.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할 단계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네. 여전히 한 1, 2년의 시차를 두고 여전히 좀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볼 단계인 건 아직은 맞고요. 점유율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점유율은 뭐 15% 유지하고 있고 네. TSMC는 55% 네.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파운드리 업황은 삼성이 좀 뭐 럭키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업황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렇거든요. 네. 작년에 28% 성장했고 올해도 22% 성장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예.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네요. 근데 파운드리 사업 1분기의 전체가. 대표 기업들은 대부분 다 35% 매출이 늘었어요. 전년 동기. 네. 삼성은 아마 40% 늘었을 거고 뭐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 시장 자체는 이 정도 탄력이면 내년까지도 이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인 상황에서는 실적은 잘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2년 동안에 삼성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을 뭐 2년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그 따라잡는 속도는 분명히 좀 경쟁력이 지금까지 있다고 우리가 그 DNA를 보고 있으니까 5년 만에 어쨌든 독립사업부로 파운드리를 삼성이 독립한 지 5년 됐거든요. TSMC는 이제 파운드리를 시작한 지가 1987년에 했고 네네. 그래서 5년 만에 독립사업부로서 이 정도 간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네. 다만 최근에 있는 이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에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쉬운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경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탑티어 업체들하고 예.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퀄컴, 뭐 AMD, 예, 그런 인텔. 회사들하고 작업을 많이 해봤어야 예, 맞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경력이 쌓이면서 잘하는 맞습니다. 건데 예, 예. TSMC는 아예 그냥 예. 뭐라 그럴까 파운드리 원조였고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항상 했던 거고 예. 여기는 이제 예. 장비는 새로 깔아놨는데 해본 경력이 좀 짧은 거잖아요. 다르죠. 메모리 잘하는 거랑 특히 로직 파운드리 잘하는 거는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좀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뭐 GPU랑 뭐 또 AP랑은 또 다른 영역이고 모바일에 들어가는 AP랑 또 서브에 들어가는 또 GPU랑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러닝 커브를 이제 축적해 가는 과정인 거는 분명한데 그 사이에 고객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고객의 네. 뜻이기 때문에 네. 고객도 뭘 보여주고 싶은 중요한 획기적인 기술 변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7나노, 8나노에서 4나노, 5나노로 가는 아주 중요한 테크놀로지에 어떻게 보면 큰 체인지 있는 기존의 이제 아키텍처도 암피어에서 호파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텐서라고 하거든요. 텐서코 3세대 텐서코에서 4세대로 가는데 그 엄청난 변곡점에 초짜한테 바뀔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좀 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오늘 지금 사실 두 분이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계셔서 저도 그냥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들어보려고 했는데 조금만 참아주시고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러면 이제 수준 높은 대화를 했으니까 저는 조금 수준 낮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한 2년 전인가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그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뭐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잘했는데 이제 파운드리까지 잘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밸류를 많이 줬던 거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막 깨지고 맞습니다.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6만 원대면은 사실은 파운드리 잘하는 거 못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원래 메모리 반도체에도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이었나요? 뭐 윈터 이즈 커밍 뭐 윈터 해스 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겨울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됐나요? 지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한겨울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겨울은 이제 그 추운 겨울은 안 왔고요. 저희도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저는 겨울이 더 온다고 했고 그쪽은 엄청 춥다고 했는데 약간 겨울은 왔어요. 작년 4분기에 미드 싱글 하락은 했고 1분기는 이제 그쪽은 두 자릿수 하락이라고 봤는데 지금 미드 싱글 하락이니까 적당하게 비긴 것 같아요. 디래믹신도 일부는 맞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부는 맞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2분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디램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네. 보고도 괜찮으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의 뷰를 지금 전달하기에는 이미 주가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은 좀 영역이 안전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렌드 포스도 2분기를 보시면 이제 그래픽은 디램 가격이 오르는 거로 일단 이들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낸드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 들어가는 제품은 낸드랑 디램을 원 패키지로 시킵니다. MCP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디램 가격이 2분기부터 가격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이제 조기에 이제 좀 안정화를 찾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PC랑 스마트폰이 안 좋다 보니까 네. 특히 PC 쪽은 뭐 이번 분기에 이미 가격 인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디램 반등론을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기존에 뭐 엄청난 겨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온도 차고 다만 이제 이게 반전이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마트폰하고 PC는 소비자 제품입니다. 소비자의 그냥 매크로 안 좋으면 나빠진다고 네. 그냥 보고 좋아지면 그거는 좀 괜찮았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 PC는 제가 봐도 그냥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안 좋다. 좋으면 뭐 그냥 지속성은 떨어질 거야. 지금의 매크로 이슈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서버는 이제 B2B거든요. B2B도 물론 경기 영향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서버를 이제 투자하는 애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퀄리티를 생각하면서 조금은 올해보다는 2, 3년을 보고 좀 인프라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서버가 이미 작년에 보시면 디램 파이에서 제일 큽니다. 모바일보다 더 큽니다. 두 번째는 올해는 이제 더 커지는 거고요. 거의 40%. 이제 출하량은 모바일이 많지만 판가가 모바일 디램보다 20% 비싸기 때문에 서버 디램이 그러면 안 깨지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자료, 이 차트를 이제 한 2주 전 보고서에 썼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2020년이 재현될까봐 두려운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다 서버는 안전하니까 서버 디램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은 결국 서버 디램까지 빠지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랑 삼성이랑 서버 디램 위주로 만들면 서버 디램이 공급량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모바일이 너무 안 좋아 버리면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도 시차를 두고 침투는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기 사용료가 데이터 센터의 메인터넌트 코스트에서 제일 크리티컬합니다, 사실. 네. 그리고 CPU, GPU가 점점 성능이 올라가면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냉각시키기 위한 에어컨이나 이런 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전력 소모가 많아서 사실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DDR5나 이런 쪽에서 전력 소모를 줄여달라. 그래서 이미 DDR5가 탑재된 그 디램 모듈 같은 경우에는 PMIC라는 전력 관리 칩이 이제 과거에 DDR4는 분리돼서 PCB에 탑재가 됐다면 지금은 그 디램 모듈 안에 바로 PMIC가 탑재가 돼서 전력 소모를 줄이고요. 그다음에 소비 전력도 1.2V에서 1.1V로 줄여서 최근에 기술 혁신을 한 모 기업은 DDR5가 DDR4보다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50% 제고된다. 그러면 CPU, GPU에서 열이 많이 나와가지고 냉각하는데 그리고 서버란 거는 360일 동안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거에 들어가는 전기 사용료도 많은데 더 많아지는 거를 디램이 좀 잡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스마트폰 수요가 너무 안 좋으면 서버 위주로 만들어서 서버 디램이 가격 반등을 다 예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반등이 혹시나 안 올까 봐 저도 그게 걱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저희가 체크해 보면 이번은 조금 요 이슈 때문에 약간은 룸이 있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디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트렌드포스 자료입니다. 4분기에는 얘들도 DDR4 가격이 오르는 걸 잡았어요. 그리고 3분기는 플랫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DDR5는 40% 비싸거든요. 저기에 나온 이게 트렌드포스 최근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DDR5가 3분기부터는 이제 전체 서버 디램의 10%가 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반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소비자 수요는 나도 몰라, 솔직히. 양극화될 수도 있고 가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 B2B를 하는 애들이 눈치 보면서 예전처럼 모바일 디램 수요 안 좋네. 그럼 서버 디램 가격 좀 인하해도 바게인 파워는 내가 갖고 있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진행한 거고 이번에는 그들이 그렇게 눈치 보기보다는 좀 빨리 갖다 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이미 1분기에도 PC 디램에서 DDR5 비중이 이미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3분기에 10% 넘는 그 시나리오는 저는 가시성은 있다고 봐요. 또 이게 소비자와 연동되는 제품이라면 가시성 약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인프라를 구축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관련된 거라면 그들은 뭐 경기 보고 꼭
단기 경기 보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네. 좀 2, 3년 뒤에 네. 트래픽 증가와 고객군들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가시성의 확률이 높으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삼성의 우리 각도기님이 지적한 대로 저도 스마트폰 가전은 별로 뭐 신뢰 네. 안 합니다. 실적에 대해서. 잘 나오면 일시적, 좋으면 뭐 또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저도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렌더링 가격이 좀 너무 빨리 올라서 걱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버 때문에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은 저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장기 계약이라서 이거는 그냥 가격 정해놓고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가시성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보니까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난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 계약이 많아요. 지금 전부 다 고객사들이 네. 1년짜리 뭐 6개월짜리 장기 계약이 많다 보니까 가시성은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삼성의 이익은 이런 디바이스 솔루션이 거의 결정하기 때문에 네. 가면 감이 갈 확률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 정리하고 싶습니다. 거시경제가 문제지 삼성전자 실적 흐름은 예. 그냥 뭐 이 정도 흐름에서 뭐 큰 변동성을 안 나타낼 수도 있다. 예, 정익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뭐 60조 이상 안 보던 분들도 요즘 컨센이 그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가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지금 주가는 1분기가 피크라고 주가는 지금 보는 거고요. 네. 그게 정익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들의 사업부별로 출하량하고 판가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출하량은 어차피 증설은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가는 이제 장기 계약한 두 제품들, 뭐 디스플레이든 파운드리든 이런 쪽은 아마 올랐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기 파운드리는 특히 올랐을 거고, 이제 가격이 정해져 있을 거고, 낸드는 지금 생각보다 빨리 올랐고, 디램은 이제 3분기 오르는 가시성은 저는 요 부분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정익만 한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언제든지 기회의 요인이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고객사들 중에 보유하고 그다음에 공제분들이 좀 최근에 CRO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저도 미팅을 해보면 이제 채권이 워낙 깨져가지고요. 그렇죠. 지금은 주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생겨납니다, 사실은. 뭐 지금이야 뭐 되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좀 활용하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익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들 분들을 위해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그 지금 왜 서버용 디램이 왜 중요하고 뭐 클라우드 업체들의 그걸 서버라고 부르는데 그 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 서버 어디죠? 코엑스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서버에서 쓰는 컴퓨터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납작하니 널쩍해요. 일반 그냥 PC하고 다르게. 네, 다르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CPU 2개 받고 디램 한 얼마 박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박아요. 수량으로? 아니 용량으로. 용량으로. 좀 많이 박아요. 그래요? 힌트 많이 박습니다. 얼마 박을까요? 많이? 네, CPU 2개에 네. 디램 메모리 얼마 박을까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그냥 얘기해 주세요, 빨리. 핸드폰에 많이 쓰면 12기가 써요. 네네. 12기가. 그거 얼마 박냐면 320기가. 300. 516도 있습니다. 예, 그거 옛날 얘기예요. 이거 옛날 얘기고 요즘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있으면 1테라도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왜 지금 SSD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D램이요. 핸드폰에 8기가, 12기가 쓰는 그 D램을 네. 서버 한 대에 CPU 2개 받고 320개가 500 몇십 개가 이렇게 박아요. 그러니까 서버 고객이 그 우리 메모리 업체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고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전기세가 중요하다. 전기 요금이. 네. 전기 요금 아낄 수 있으면 뭐든지 한다. 그리고 DDR 가격은 훨씬 높다. 4보다. 지금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감액이 아니고 증액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사실 이제 제가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센터장님 말씀은 그냥 뭐 어차피 IM 사업부는 그냥 뭐 포기보다는 그냥 잘 나오면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밸류에디도 못하는 거. 크게 주가의 영향은 저는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파운드리는 뭐 원래 뭐 그냥 고만고만했으니까 그렇고 결국 근데 디램 가격은 조금 아까 전망 보여주시는 게 하반기는 좀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현재 주가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셨을 때 이게 매크로 변수 그 다음에 뭐 약간 에셋 얼로케이션 차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주가 빠진 것 중에 지금 중국이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오늘 지표도 소매파가 마이너스 나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중국이 저렇게 수요가 안 좋으면은 우리 쪽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혹시 이 삼성전자 실적하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라고 좀 연관성이 좀 높나요? 상당히 높죠. 높죠. 네, 예. 그건 당연히 높죠. 그럼 이제 기저효과로 보게 되면은 예. 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이제 4월부터는 사실 지난해가 4월, 5월, 6월이 좋았죠. 수출 증가율이 매우 높았거든요. 제 기억에 5월달 수출 증가율이 막 거의 50% 60%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역기저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영역도 있는 건지. 2분기는 이제 솔직히 매출액은 좀 감소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출이 감소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전년 대비 QOQ로. 전년 대비는 아마 증가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저기 영업이익은 2분기가 또 늘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출은 다 매출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아마 센티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본격적인 뭐 실적 그 의미 있는 변화는 3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애플도 이번에 신제품은 어쨌든 카메라를 좀 바꾸거든요. 그래서 12메가의 이제 와이드를 썼다면 이제 48메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애플도 겨냥한 것 같아요. 여행 막 다녀서 좋은 해상도로 동영상 찍어라. 그리고 애플의 이제 프로 제품은 이제 드디어 4나노 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이제 2분기를 좀 가이던스 올린, 좀 매출이 느는 거로 보는 중에 하나도 6월부터는 이제 A16P 그 바운드리가 잡혀 있는 거죠. 애플의 아이폰 14에. 근데 그 제품이 속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DRAM도 뭐 DDR5 얘기가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DDR4만 쓰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다른 애들은 지금 DDR5 모바일용은 다 썼죠? 삼성은 쓰고 있죠. 그리고 일부 중화권 쓰고 있고. 근데 애플은 아직도 LPDDR4를 쓰고 있거든요. 와, 걔네 진짜 짜구나. 예. 그래서 걔는 원가 좀 하여튼 잘해서.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이고, 그런 쪽에서 개발력이 뛰어난 거죠. 근데 애플도 카메라 해상도를 높이면 카메라를 2개에서 3개 달면서 4기가를 6기가를 애플이 D램을 썼고 D램을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카메라 해상도가 또 올라가니까 그러면 카메라 해상도가 많다는 거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D램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 업그레이드 안 시키더라도 DDR4에서 DDR5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보다 스마트폰 수요가 하반기에도 안 좋을까? 그러니까 작년보다 안 좋은지는 가봐야 되지만 지금보다는 개선될 룸도 저는 있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근데 사실은 개수로 따져야 되니까 애플이 잘 팔린다고 삼성이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관점에서 어쨌든 그 애플의 D램은 뭐 삼성 뭐 어차피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급을 어차피 3개사가 가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애플은 또 낸드를 헤비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낸드 제품 자체가 지금 1분기부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조기에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잘한 게 아니라 키옥시아가 사고 나서 그렇죠. 거거든요. 오염 사고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수요보다는 이제 원오프 이벤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분기에도 지속되느냐인데 어쨌든 애플이 그때는 또 어쨌든 새로운 아이폰으로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바일과 PC는 모르겠어요. PC는 하반기도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빠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PC에 대한 기대는 좀 덜하는 게 맞고 근데 스마트폰은 너무 지금 1, 2분기가 안 좋거든요. 이거보다 더 나쁠 건가만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유지만 되고 그다음에 서버가 아까 말한 대로 요 스토리가 이제 좀 말이 되면 아마 증액의 확률은 높지 않을까. 높은 확률만큼 배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파이어 래피즈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인텔도 얘기하고 있어요. 변속기 많이 변속기래다 가속기 많이 달아가지고 뭐 GPU도 달고 뭐도 달고 막 다 달 수 있어 이러면서 DDR5도 여러 개 달 수 있어 뭐 이렇게 나오던데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DDR5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가격이 높아서 그렇게 많이 공급 안 된다는 식으로 다 얘기하던데. PC는 분명히 그렇고요. 서버는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에 이제 시장이 열립니다. 2분기까지는 열리지 않고요. 그냥 저희 같은 거의 샘플용이고 일부 이제 슈퍼 컴퓨터향으로만 이제 제품이 사파이어 래피드 익스트림 모델이 지금은 공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오는 DDR5는 거의 아마 필드에서 못 느낄 거예요. 슈퍼 컴퓨터 고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메인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하고 클라우드 고객은 다 3분기라고 보시면 되니까 PC는 지금도 뭐 DDR5를 쓰지만 비중은 10%지만 또 지금 뭐 어쨌든 PC 수요가 아주 좋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필드에서는 DDR4로 그냥 엘더레이크를 그냥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너무 비싸서. 근데 이제 서버는 좀 다른 영역이니까 소비자랑은 다르고 CSP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결국 이제 자기들이 요구하는 특히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도 2개를 많이 쓰거든요. 아마존
네이버, 예를 들어서 아마존, 예를 들면 SDS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 클라우드가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퀄리티가 더 중요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속도 이런 DDR5 이런 것도 중요하고 과거보다는 더 중요해진 하나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예. DDR5의 수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논의도 조금 있던데요. 예. 그래서 사파이어 래피즈 쫙 가는 것도 조금 문제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전 들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에 있는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 이미 PC DDR5도 줄 서 있대요, 자기들. 서로 달라고. 필드에서는 비싸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서버 쪽도 뭐 수율이야 뭐 어차피 ECC라는 그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에러 커렉션 코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칩 사이즈가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12인치에서 아마 수율은 초기에는 안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것만큼 프라이스의 프리미엄은 상당 기간 유지될 거고 그래서 저는 실적의 이슈는 좀 이따 점검을 이익단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디램 가격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의 게임이 먼저 중요한 게임 같아요. 5야 당연히 오르겠죠. 지금 뭐 필드에서는 거의 2배 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뭐 영업이익단은 얼마만큼 그들이 이제 컨트롤하면서 그리고 원가를 수율 나쁜 거를 가격으로 보상받으면 어느 정도 상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지적이신데 3분기 디램 가격이 올라도 이익단에서는 뭐 바로 반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4분기가 나오는데 4분기는 이제 또 보면 어쨌든 뭐 당연히 충당금으로 잡아서 매분기 할당을 합니다. 특별 상여금을. 근데 요즘은 좀 4분기 좀 더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좀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은 반등을 노릴 만한 구간이지만 또 삼성 하이닉스가 4분기 되면 또 항상 이익이 3분기보다 주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트레이딩의 스탠스도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얘기하는 건 아니고 4분기 됐을 때 그때 되면 또 약간 또 너무 또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또 특별 상여금 이런 게 워낙 또 많이 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쨌든 저는 지금은 디램 가격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에 대한 그 또 워낙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워스트 시나리오 모바일 위주로 만들어서 서버 위주로 만들어서 서버 디램 가격도 반등을 못 할 거야로 설명하지 않으면 지금 주가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매크로로 TSMC도 빠지고 다 빠지는데 뭐 실적 좋다고 가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혹시 펀더멘탈로서 다른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은 디램 가격이 뭐 하반기에도 안 오른다고 지금 보는 거죠. 지금 주가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일단은 반등은 시도할 거다. 믿는 반등은 시도할 거다. 사실 그 작년도 초반에 그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냈던 이유는 메모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분이 잘 될 것이다. 특별히 파운드리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면서 신고가를 냈었는데 그럼 지금 뭐 이것저것 다 터진 상황에서 우리 센터장님 그냥 편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 뭐가 풀리면 이제는 편하게 봐도 될까? 이 거시경제로 해서 꺾이는 거는 그냥 우리 몫이 아니니까 그거는 넘겨두고 뭐가 좀 해결되면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좀 투자자들의 생각, 특별히 외국인 투자자의 생각이 바뀔까요? 일단 디램 가격이 오르는 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채우겠다는 디램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은 채울 거라고 과거에 했던 디램 가격이 오를 때 주가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가 오를 때 아마 처음 읽고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에서 뭐 솔직히 우리가 작년에 많이 했던 뭐 게이트로 올라운드 이거 다 좋죠. 근데 지금의 센티멘트에서는 엄청난 임팩은 안 줄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새로운 티어 1 고객을 확보했다. 뭐 새로운 A사, AMD든 예를 들면 언론에 노출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운드리에서 뭔가 티어 1 고객을 확보하는 거 저는 그거면 지금까지 나왔던 노이즈가 좀 많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펀더멘탈상은 두 가지고 나머지는 삼성전자가 이제 주주를 위해서 뭘 많이 해줘야죠. 그것도 저는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 흘러내릴 때 특히 작년 연말하고 연초에 좀 안 좋았던 게 이제 조기환원 정책이 실현이 안 됐지 않습니까? 뭐 잉여현금 흐름에 50% 넘어가면 조기환원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실망한 투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전은 또 뭐 자사주 소각이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 아니면 디램 가격 상승 아니면 티어 1 고객을 파운드리에서 좀 확보해서 그게 조금 노출되는 거. 그 세 가지면 저는 뭐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중국 얘기를 여쭤봤는데 대답을 조금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럼 혹시 중국이 예. 지금 뭐 한참 봉쇄하고 있는데 좀 봉쇄가 풀린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단기 그건 모멘텀은 당연히 예. 그러니까 중국의 PC 수요하고 왜냐하면 네. 지금 PC 어셈블리를 대만에서도 ODM들이 있지만 메인 공장은 중국에 많아요. 대만 ODM에서 네. 그들이 지금 조립을 못 하고 특히 쿤산 지역이 지금 거의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1, 2월 달도 수요가 안 좋았지만 중국이 3월은 뭐 특히 대도시 봉쇄가 많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일단은 1차적인 반등의 트리거가 중국이 될 것 같아요. 대봉쇄가 풀리는 게. 예. 아, 가셔야 되는데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그 사나노 TSMC 가서도 퀄컴 발열 이슈가 제대로 안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이 구도가 설계 인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애플 대 타사의 구도가 아닌가. 그다음에 ARM이 우리가 생각하는 암사, ARM사의 설계 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발열 문제 다 터지는 거는 다 안드로이드 진영이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ARM 아키텍처로 애플도 쓰고 있고 안드로이드도 다 ARM 아키텍처죠. X86과 ARM이니까 X86은 원래 뭐 열은 많이 나는 거고 인텔이랑 저기 우리 AMD가 하는 거고 어차피 ARM은 이제 애플하고 이제 저기 안드로이드도 같이 쓰는데 애플은 iOS라는 자체 OS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플의 어쨌든 R&D 엔지니어 풀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같은 ARM 아키텍처라도 애플이 좀 더 전성비가 좋은 것, 전력 대비 성능이 좋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미 좌우 그려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포지셔닝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진영은 우리가 믿었던 퀄컴마저도 흔들리는 거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칩 자체 하드웨어적인 어떻게 보면 한계에 도달한 거죠. 3D 핀패스로서는 한 5나노까지 가면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4나노부터 이제 4나노부터는 분위기가 보니까 이 발열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너무 좁지 않습니까? 열이 트랜지스터라는 게 원래 증폭기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멀어야지 이게 좀 제어가 되지. 너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애플의 이제 좀 발열이 저런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개인적으로 TSMC의 인포 기술이라고 봅니다. 인테그레이티드 팬아웃 기술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반도체 PCB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마더보드에 칩을 올리고 근데 반도체 PCB를 제거한 게 인포 기술인데 그 대신 재배열선이라는 RDL을 이제 어쨌든 입히는데 그게 이제 팬아웃은 칩 크기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TSMC는 그게 저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삼성 파운드리는 동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는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두 분 아주 수준 높은 대화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투자자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보내드리기 전에 보내드리세요. 아니 보내드릴 건데 일단 결론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대부분 많이. 그분들께 좀 약간 투자 전략 차원 지금 현재 주가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부분까지 얘기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사실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이제 지금도 섹터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고 어차피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믿을 거는 숫자라고 봅니다. 숫자가 두 가지가 있죠. 밸류에이션과 실적 모멘텀인데 어쨌든 지금 주가는 이제 1분기 피크아웃된 주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은 싸니까 이제 그건 굳이 더 이상 논하지는 않고 실적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보면 여러 정황상 저는 뭐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지금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인내 시간 언제까지냐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는데 인내 시간 이제 거의 다 왔다. 하여튼 뭐 그런 느낌으로.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너무 제가 그건 맞추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는 빼고 매크로 이슈가 사라지면 당연히 반등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노근찬 센터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